안녕하세요. 노동법 카페원. 오늘은 이제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? 예.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현대자동차에 남자 육아휴직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것도 무려 9명이나 더 많다 그러네요. 대단하지 않나요? 대단하네요. 예. 네. 남성들이 육아휴직 쓴다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인식이 참 그렇게 예, 곱게 보진 않았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제 회사 그만 다닐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 얘기도 많이 했죠. 네. 예. 근데 현대차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쓴다고. 그렇죠. 예. 근데 좀 이상한 게 현대차 직원 중에 남자가 많을까요? 여자가 많을까요? 아, 남자가 좀 많지 않을까요? 예. 조금 더 많을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많대요. 아, 그래요? 94%가 남성이고 6%만 여자. 아, 뭐 어쨌든 그 비율을 떠나서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이제 남자가 더 많아졌다. 이것도 뭐 의미가 있네요. 그렇게 보면 좀 그렇게 좋은 정확한 기사는 아니네요. 그렇죠. 예. 근데 저희가 뭐 항상 기사 제목만 보고 낚이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. 맞아요. 자,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대상자, 누가 육아휴직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지, 어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?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2학년이면 만 8세. 8세. 예. 그래서 이제 3학년 이상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신청을 못 하는 거고요. 그러네요.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있는 경우, 출산한 경우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가 있다. 이제 21년 11월부터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네요. 그렇군요. 부부가 동시에 쓰는 거 가능할까요? 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어떤가요? 그렇죠. 네. 예전에는 안 됐죠. 네. 예전이 20년 2월 이전에는 이제 동시에 쓰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쓰게끔 했는데 20년 2월 이후부터는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. 자,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. 네. 맞벌이 하는 부부가 이제 두 자녀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부부가 이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총 연수는 몇 년일까요? 자녀 한 명당 2년이니까 네. 4년 그렇죠. 아닐까요? 맞습니다. 예. 2 곱하기 2. 대단하세요. 네. 예. 암산이 가능하시다는 게 대단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를 봤고요. 근데 육아휴직을 이제 회사에 신청했는데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? 거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예, 어떤 경우에 거부가 가능한가요? 예, 입사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 있죠. 뭐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조금 당황하시겠죠. 그렇죠. 회사 네. 입장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그렇죠. 이제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근속 6개월 미만자는 뭐 재량껏 사장님이 이제 허용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허용할 의무는 없다. 그렇군요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자 대체 채용이 어렵거나 회사상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거든요. 육아휴직은 어떨까요? 육아휴직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? 육아휴직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. 없군요. 네, 그래서 육아휴직은 뭐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근속 요건 외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허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기 언제 신청해야 될까요? 저 내일부터 육아휴직 쓰겠습니다. 그러면 사장님도 조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. 그렇죠. 네. 육아휴직은 좀 길게 가니까. 그렇죠. 예. 1년 정도 가니까 저희가 최소한 30일 이전에는 신청하라 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. 네. 30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그렇죠. 되겠죠. 30일이라는 게 이제 출산 예정일 기준이죠. 근데 경우에 따라 이렇게 일찍 태어나시는 분도 있죠. 그렇죠. 74, 84. 네. 저희 네, 이렇게 일찍 태어나면 어때요? 뭐 30일 전에 뭐 통보할 수가 없죠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7일 전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, 근로자가. 그렇죠. 출산은 처음이라서 네. 그리고 30일 전에 신청하는 거 몰랐습니다 라고 해서 2주 전에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30일 후에 효력이 그렇죠. 예. 뭐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그래 2주 전에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갔다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.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이 신청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조리원도 알아보고 네. 뭐 여러 가지 알아보겠지만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것도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더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육아휴직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? 1년이죠. 1년. 네. 그러면 출산 전 휴가 포함 1년이에요? 별도 1년일까요? 지금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예전에는 이제 출산 전 휴가 포함해서 1년인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는 이제 출산 휴가 이제 제외하고 별도로 1년을 이제 부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복직일이 1년이면 만으로 1년이잖아요. 365일. 그렇죠. 예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게 복직일이 토요일이래요. 토요일 날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토요일 날 이제 나와서 이제 혼자 근무하면 될까요? 그렇게 하면 조금 그렇죠. 그래서 뭐 어색하죠. 네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휴일 날은 같이 쉬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리 복직일을 이제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휴일 다음 날로 정해 놓으시면 되죠. 그러면 그렇죠. 결과적으로는 366일 또는 367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자, 그러면 육아휴직은 한 번에 쭉 사용을 하는 걸까요?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을까요?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쵸. 네. 뭐 1년 쭉 사용하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중간에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뭐 5개월, 6개월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분할 횟수가 1회였어요. 20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2회로 이제 분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2회 분할이면 총 몇 회 사용이에요? 총 3회죠. 그렇죠. 두 번으로 끊으니까 총 3회까지 쓸 수 있어요. 네. 근데 아까 임신 중에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임신 중에는 이 2회의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임신 중 횟수는 이제 별개로 보고 우리 이제 출산 이후에 2회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회, 5회 이렇게까지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자, 그러면 휴직 갔다 온 분들한테 어떠한 육아휴직 잘 쉬고 왔으니까 조금 더 내가 힘들게 업무를 부여하거나 조금 더 이거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좀 뭐 불이익한 처우를 줘도 될까요?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남녀고용평등법의 이제 19조 3항 4항에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네. 19조 3항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. 4항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4항의 내용, 이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 그리고 또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. 예.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? 뭐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할 때 네,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죠. 연차휴가도 이제 법이 개정돼서 정상적으로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.